내 집 짓기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로망이잖아요.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견적서를 딱 받아보면 어?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?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한 예비 건축주가 직접 겪으면서 발견한 이 주택 건축비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. 30평짜리 집인데 콘크리트 비용만 1억 원이라고요? 아니, 집 전체도 아니고 골조 올리는 데만 1억이라니. 이걸 딱 보는 순간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. 믿기 힘든 금액이에요, 정말.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.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내 드림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부푼 꿈을 꾸죠. 그런데 현실은 차가운 견적서 한 장이 그 꿈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.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. 처음에는 책에서 본 대로 평당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면 되겠지? 하고 예산을 잡았거든요. 근데 웬걸 만나는 건축가들마다 전부 다 요즘은 평당 1,0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. 격차가 너무 크죠? 아니, 왜 이렇게 가격이 뛴 걸까요? 건축가들은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. 뭐 코로나 때문에 자재값이 엄청 올랐다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.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. 심지어 제주도 같은 곳은 물류비도 더 든다. 네,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. 틀린 말이 아니에요.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?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은요, 건축비가 왜 올랐는지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건축비라는 게 원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.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진짜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견적서에 꼭꼭 숨겨져 있던 비밀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총 공사비는요, 단순히 자재비랑 인건비를 더한 게 끝이 아니에요. 그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10%가 간접비로 붙고 또 10%가 시공사 이윤으로 붙고 마지막에 부가세까지 더해지는 구조인 거죠. 마치 레고 블럭처럼 기본 비용 위에 정해진 비율의 비용들이 착착착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평당 1,000만 원짜리 공사를 분석한 건데요. 와,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재비가 40%, 인건비가 40%, 거의 똑같아요.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고민하는 자재비의 비중이 사실은 인건비랑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20%는 또 다른 비용이고요.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착각인 거예요. 비싼 자재만 안 쓰면 건축비 아낄 수 있겠지?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뭐다? 자재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고르는 그 예쁜 타일, 고급스러운 마감재, 그게 여러분의 전체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공식을 가지고 아까 그 충격과 공포의 1억 원짜리 콘크리트 청구서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. 네, 시작은 이겁니다. 시공사가 청구한 총 금액 딱 1억 원.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. 이 1억 원 중에 절반,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전부 사람 쓰는 돈, 즉 인건비였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5천만 원이 자재비였고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자재비 5천만 원을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 핵심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값은 약 3,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.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시멘트, 그러니까 레미콘 비용만 따져보면 2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. 와, 이게 무슨 말이죠? 전체 1억 원짜리 공사에서 가장 핵심 재료인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%도 안 됐다는 거예요. 정말 믿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? 자, 이 공식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, 왜 건축주들이 예산을 줄이려고 할 때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시공사한테 가서 인건비 좀 깎아주세요 라거나 사장님 이윤을 좀 덜 남기시죠 라고 말할 수 있나요? 사실상 불가능하죠. 이런 건 거의 고정 비용이에요.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이건 좀 싼 걸로 할게요 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? 맞습니다. 창호, 타일, 페인트 같은 마감재뿐이에요.
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. 건축주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이 타일 정말 마음에 드는데 포기하자, 싼 걸로 하자 하고 눈물을 머금고 선택을 바꿔요.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체 공사비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정말 쥐꼬리만큼인 거죠.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? 그건 바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첫째, 이제 건축 예산이라는 게 단순히 자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. 둘째, 인건비와 간접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고정 비용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. 그래서 셋째, 진짜 큰 비용을 줄이려면 마감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집의 전체 평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이제 시공사에게 세부 내역서를 꼭 요구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.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. 오늘 이 건축비의 진짜 공식을 알게 되셨는데 만약 지금 드림하우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?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.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.